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모금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는 한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프로그램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금을 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 실습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팀별로 주제는 다 나오셨나요? 뭘 위해서 모금하세요? 선생님. 아, 팀장이 아니에요. 네. 네. 저 경마장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불러드리지? 경 선생님 뭐라고 불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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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획하고요, 기획서하고요, 제안서의 차이를 아세요? 기획서하고 제안서의 차이를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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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제안서는요, 외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거 사업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최고의 제안서고요. 기획서는요, 우리 조직원들이 이걸 봤을 때, 오, 이거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잘 쓴 기획서예요. 자, 근데 주제를 봤을 때 지금 막 이 주제로 모금하고 싶으셔서 난리 난 주제로 하신 거예요? 다들 그런 주제는 아니신 거죠. 제가 생각하는 모금 대상 프로그램은요, 나 먼저 설득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혹시 지금 본인 단체에 기부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자,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복지단체 가면 이거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손 드세요. 3분의 4, 4분의 3 정도 손 드시고 방금 질문을 하면 한 두세 명 빼고는 다 내려요. 자기도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은 거를 누구한테 후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후원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다니라고 이제 말하는 관장님들은 그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 뿐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설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금을 잘 시키는 관장님은 네가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사업이 뭐야를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도 모금 주제를 선정할 때 내가 진짜로 돈을 모으고 싶은 주제는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뭔가? 기부자인 관점에서.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연구와 명상도 해보시고 자기화 및 동기부여도 한번 해보시고 나라면 우리가 지금 정한 주제에 돈을 낼 것인가? 얼마 정도 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보면은 지금 주제라고 다 잡았지만 나도 지금 돈 안 낼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모금 요청 못 하는 거거든요. 자, 제 강사님하고 지역의 어떤 단체에 모금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한글 교실을 위해서 한 300만 원을 모은다라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이거 기획서 한 달 동안 쓰고 있는데 한글 교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글 교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봐 그랬더니 우리 지역의 문맹률은 몇 퍼센트고요. 할아버지의 비율은 몇 퍼센트고 할머니의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는 몇 살이고요. 이분들 수료는 할아버지가 몇 퍼센트, 할머니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프로포절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한글 교실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검색해 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같이 가신 강사님이 검색을 해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서 바카스 한 병을 나눠 드시고 할머니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약을 그 바카스 병에다 담아놓고 겉에다가 농약 먹지 마시오라고 써놨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한글을 모르시니까 나눠 드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 지역의 문맹률이 몇 퍼센트인지가 우리가 모금하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좋은 소스가 될까요? 아니면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례가 좋은 소스가 될까요? 후자가 훨씬 더 좋겠죠. 자, 모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도요. 기획자 입장에서 아는 거하고요. 우리한테 돈 낼 사람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런 고민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단체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서울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12월 31일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가 문을 닫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거예요. 희망제작소가 당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없어진다면 우리 희망제작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한글교실이 당연스럽게 이 지역에 있었지만 우리 한글교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한글교실을 이용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소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하나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한글 교실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우리 한글 교실에 후원해 줘야 한다라는 우리만의 차별점인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제품하고 상품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계시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한 병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같은 겁니다. 네, 이거 사시겠습니까? 왜 이걸 사시죠? 그렇죠.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길거리에서 제가 이걸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송중기가 이걸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어떤 거에 사시겠습니까? 아, 저기 제가 아까 처음에 모금은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시간 동안 저랑 이제 계속 얘기하셔야 하는데 말씀이라도 강사님 거요 이렇게 했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제품은 뭐냐면요. 우리가 파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덮여 씌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 같은 오징어가 파는 거하고요. 송중기가 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송중기가 이거 10,000원에 팔면 사겠지만 제가 이걸 길거리에서 10,000원에 팔면 사람들은 아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왜 미친놈이 미래로 하이바를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같은 프로그램들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어차피 영업이고 경쟁이니까. 자, 두 번째. 제가 한 15분 후에 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설립하셔야 돼요. 모금 아이디어를 제대로 기획하시려면 무엇을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를 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모금이 성공한 모금이고요. 이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걸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모금 아이디어가 주된 주제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거리 모금하면 3명이서 거리 모금하면 얼마 정도 모금이 될 것 같으세요? 현금으로? 정기 후원자 말고 2, 30만 원? 네. 6시간 정도 하면 3명이서 정기 후원자 한 2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단체들을 가보니까. 자, 근데 한 명 인건비가 얼마죠? 선생님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네. 네. 선생님 본인 인건비. 예. 예. 10만 원이요? 좋아졌네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할게요. 너무 많으시니까. 저 6만 원이니까 6만 원. 자, 3명이서 우선 6만 원을 쓴 겁니다. 인건비로. 자, 18만 원을 썼어요. 현수막은 얼마죠? 35,000원. 친한 데서 찍어서. 브로셔는 보조금으로 그냥 찍었다고 치고 빵원 그냥 퉁치고. 자, 21만 5천 원을 쓰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모아오면서 우리는 모금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금이 끝난 후에 모금은 잘 안 됐지만 우리 단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그러면서 또 회식하러 가시죠. 자, 그 브로셔를 돌리는 것 자체를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도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대학생들을 섭외해 가지고 거리 모금을 항상 나가세요. 그래서 5만 원씩 모아 오시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모금은 잘 안 됐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브로셔 지금 100장 돌렸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센터장님, 김밥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딱 1억 원을 갖고 왔을 때 어느 단체에 주로 나타나실까요? 김밥 할머니는. 어디에 김밥 할머니가 1억 원을 갖고 나타나실까요? 대학.
거기 센터장님도 대학이라고 하셨어요. 왜 대학에 기부하실까요? 신뢰. 또 공적인 거. 알지 못해서. 거기 센터장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못 배운 한 때문에 아마 대학에 기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못 배우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그랬더니 잘 배우고 있는 애들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못 배우고 있는 애들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 센터장님이 잠깐 한 3초 생각하시더니 우리 애들이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서울시에 어떤 할아버지가 몇 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가져왔는데 담당자가 아니었나 봐요. 잘 몰라서 세계비전인가 월드비전인가 그쪽 세이브 더 칠드런 쪽에 갖다 준 사례가 있었죠. 그 사람은 아이들 하면 그거가 떠올랐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브로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따가 아이디어 끝난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모금 아이디어에서 액수는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뭐냐면 전문가들은 60의 법칙을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모금을 하든지 우리 목표액의 60%가 모이기 전까지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공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온라인 모금함인데 어떤 모금함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6%가 모였어요. 자,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라고 쳤을 때 어떤 모금함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97%가 모였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어디에다가 기부하시겠습니까? 97%. 왜 97%에 기부하실까요? 선생님 특이한 케이스시고요. 왜 97%에 기부하실까요? 맞습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일일이 읽고 판단하기가 귀찮으니까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기 같은 거 읽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도 똑같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모금함은 어차피 다 좋은 얘기들 하시는 거니까 주제만 맞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데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7%는 내가 좀 후원을 해서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후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모금 캠페인을 하든지 60%까지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나머지 40%를 오픈했을 때 훨씬 모금할 때 시너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기관마다 소식지 많이 보내시죠. 근데 후원자들이 소식지를 보실 때 유일하게 보는 페이지. 저도 이 페이지만 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약간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을 때 관심 있는 사업을 다 체크를 받아요. 뭐 한글 교실이면 한글 교실, 어르신 목욕 서비스면 목욕 서비스 다 체크를 받고요. 그 사람한테 이 양식을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후원자 양식만 이름만 쫙 모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글 교실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소식지에 쓰고요. 그 바로 밑에다가 이 한글 교실을 할 수 있게끔 후원하신 분들하고 한글 교실에 체크하신 분들 이름을 바로 써줘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네 돈 좋은 일에 썼어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낸 10,000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선생님 계속 제 질문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1억 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이 있는데 선생님이 10,000원밖에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10,000원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단체에 내시겠습니까? 같은 주제라고 했을 때. 네. 왜 작은 단체에 내시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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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보통 10,000원만 기부할 수 있으면 1억 원 캠페인에 한 돈을 잘 안 넣습니다. 왜 1억 원 캠페인에 돈을 잘 안 넣을까요? 음, 내가 낸 돈 10,000원이 1억 원에 비해서는 뭐 바닷물의 잉크처럼 효과가 미비하니까. 자, 그럴 때 모금 기획자들은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월드비전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마다 돈을 낼 수 있는 캐파가 다 달라요. 10,000원 낼 수 있는 사람 있고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있고 1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있고 1,0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의 금액의 의미를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억 원 학교 짓기 캠페인입니다. 10,000원 내세요가 아니라 10,000원 내시면 의자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20,000원 내시면 책상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100,000원 내시면 칠판을 주시는 겁니다. 100,000원 내시면 기둥 하나 세워주시는 거고요. 1,000,000원 내시면 강당 하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마다 그 사람이 후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월드비전이 되게 잘하고 있고요. 월드비전은 아예 쇼핑몰처럼 만들어놨어요. 칫솔 몇 개 해서 7,000원 기부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냥 우리가 좋은 일 1억 이렇게 퉁쳐서 하지 마시고 그거를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대로 한번 쪼개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페인은 이거예요. 이게 온라인 모금으로 한 건데 한 48억 모인 연세대학교 블루버터플라이라는 캠페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보셨죠? 점 30개 이으면 뭐 나비 되고 뭐 이으면 기차 되고 이거는 점 30개를 이으면 나비가 되는 건데 점 하나가 이어지려면 하루에 1,000원 내는 후원자 한 명이 생기면 하나가 이어져요. 근데 30개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세대학교 후배 한 명이 4년 동안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등록금 후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30명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두 번째, 그 30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달성하기가 쉬워 보여요. 100명, 200명 모이는 캠페인이 아니라 30명만 모이면 후배 한 명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치도 눈에 보이게 너무 명확해요. 세 번째, 선생님 하루에 1,000원 정도 후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은요? 월 3만 원 정기 후원은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루 1,000원 내는 거는 월 3만 원 정기 후원이라는 거거든요. 요청하는 금액 설계도 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야 후배들 등록금 위해서 월 3만 원 후원해줘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야 우리 연세대 상경대나 나왔는데 하루 1,000원도 못 내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동문들한테. 요청하는 금액도 설계를 되게 잘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저한테 모금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지난주에 배우셨을 잠재기부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리 모금함에 남자가 돈을 많이 넣을까요? 여자가 돈을 많이 넣을까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보면요. 남자분들은 남자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명확하시네요. 새로운 이론. 참여는 여자가 많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마트에다가 모금함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거리 모금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자일리톨 넣어간 사람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입구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출구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출구. 출구. 네, 왜 출구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으니까. 입구 없으세요? 입구. 왜 입구라고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다 써버리니까 돈.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타겟이 가정주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리 모금함을 딱 2시간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6시 이후. 이거는 한번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결혼하셨던 분들도 같이 손 들어. 결혼. 네. 6시 이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12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식사하러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은 왜 그렇게? 장보러 6시에 보통 나가시니까. 자, 답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모금 타겟을 설정하실 때 보통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를 컨설팅 가든지 이 사람을 모금 타겟으로 잡으시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9.9%가 이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요. 누구냐면 일반 시민. 서울에 있는 단체에 가면 서울 시민이 우리 타겟이라고 하고요.
시흥시에 오면 시흥시 시민들이 우리 모금의 타깃이라고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리에서 보면 아파트 광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광고를 만들거든요. 28세 결혼한 지 2달 된 신혼 부부 뭐 이런 식으로 잡는데 홍보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비영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단체도 그 자기네 단체 역사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여기도 청주 시민이 타겟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좀 세분화해서 짜보라고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짜왔어요. 자, 코어 타겟.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웬만하면 돈 낼 것 같은 사람들, 얘기만 하면 돈 낼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초창기 설립 멤버 157명한테 요청하면 웬만하면 돈 낼 것 같다. 자, 1차 타겟. 그래도 코어 타겟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돈 잘 내줄 수 있을 사람들. 해당 중소도시의 시민단체 35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금 품앗이. 우리가 이번에 니네 티켓 사줄게. 다음에 니네도 사줘. 뭐 이런 거였습니다. 2차 타겟. 해당 중소도시의 여성 경제인. 여긴 여성 단체니까 여성 경제인들한테 요청하면 후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에 일반 시민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죠. 자, 그래서 강사님이 이걸 가지고 막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코어 타겟은 누가 요청하면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할까요? 원래 기존 멤버들은 대표? 거기서도 대표가 요청하는 걸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나가시자마자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분이 얼굴이 약간 울그락불그락해지시더니 손을 들까 말까 하고 있어서 강사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코어 타겟 이 멤버인데 초창기 설립 멤버인데 자기 같으면 안 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자료집 만든다고 3만 원씩 내라고 하면 강사님 같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초창기 설립 멤버들은 거기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분들이 대부분인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대표하고 친할 거니까 대표가 가서 요청하자로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수정했냐면 마침 이 당시에 대학 갓 졸업하고 이 단체에 들어온 신입 간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가서 요청하자. 이렇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대학 갓 졸업하고 여성운동 한번 해보려고 여기 단체에 취직한 누군데요. 제가 선배님들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앨범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선배님 사진이 있어서 다른 선배님들한테 이 선배님 활동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활동하셨을 당시에 완전 전설이셨다면서요. 저희가 전설 같은 활약을 남기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자료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후원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꼴배기 싫은 대표가 왔을 때하고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사가 훨씬 더 많았겠죠. 자, 타겟을요. 일반 시민을 잡았을 때하고 이걸 이렇게 쪼갰을 때하고는요. 전략 자체가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쪼개면요. 누가 가서 요청하면 좋을지 어떤 말로 요청하면 사람들이 후원할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모금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타겟을 세분화하게 쪼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단체 컨설팅 갔더니 거기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탈퇴자면 탈퇴자, 그리고 이미 계좌 알려줬는데 미납자, 이 계좌가 막혀 있어서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좀 쪼개서 메시지를 따로 만들어서 요청하자라고 해서 지금 캠페인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금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타겟을 명확하게 쪼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누가 이 프로그램에 돈을 낼 것인가, 그들은 누구고 어디에 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부 성향은 어떠하고 얼마쯤 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감흥, 저항은 어떤가. 저항은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기부 안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선생님 누가 기부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로 거부하세요? 혹시 기부하기 싫으시면. 돈이 없어요. 이거 명확하네요. 돈이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이게 요즘 모금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부 저항 중에 최고봉입니다. 뭐냐면 저 어린이재단 후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 끊으시고 저희 좀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요즘 이런 기부자들이 많아서 요청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냈고 낸 사람들은 왜 냈는가를 알아보시면 여러분들 모금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안 낸 사람들이 왜 안 냈는지를 알아내면 그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를 상쇄시켜주면 좋은 거고요.
낸 사람들의 그룹을 알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기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희망제작소를 모금과 그 후원하시는 분들을 분석해봤더니 희망제작소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수료할 때 담당자가 요청했더니 거기다 후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에 담당자가 희망제작소 후원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박원순 상임사 있을 때는 박원순 상임사가 강의하고 사람들 갈 때 맨 뒤에 빨리 가가지고 자기 책에 사인해주면서 이렇게 후원 요청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들은 누구의 말에 돈을 낼 것인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자, 모금의 고수하고 하수가 있는데요. 하수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기획서 써서 자기가 들고 가는 사람이 모금의 하수고요. 모금의 고수는 자기가 쓴 제안서를 타겟을 봤을 때 누가 들고 갔을 때 오케이 받을 확률이 높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모금의 고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명분인 거거든요. 자, 명분은 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복지관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다시 물어봐요. 내가 왜 니네 복지관에다 후원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을 돕고 있으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런 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어떤 명분을 쓰냐면 이런 명분을 씁니다. 이게 목욕 서비스를 하는 어떤 단체 명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주십시오.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당장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셔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갑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자,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명분들을 많이 쓰죠. 이런 명분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이 이런 명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수리 오영재 명분. 사랑, 희망, 평화, 행복,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기부받을 확률이 점점점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사각지대, 관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50인의 노인 돕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하게 3만 원씩 후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니네 복지관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또 후원금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부 저항인 거죠. 거기에 대한 반대 명분을 만든 거예요. 박스를 찢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종교가 노숙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해놓고 바구니마다 종교를 붙여놨어요. 여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뭐 무교. 자, 내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야.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바구니에는 50원밖에 없어. 내 옆에 불교 바구니에는 한 10,000원 있어. 자,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여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옆에 현금 인출기를 가서 10,000원을 찾아서 불교 바구니보다 50원이라도 많게 만들어놔야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다가 돈을 넣은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대부분 다 노숙인에 관심 있었다기보다는 내 종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넣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명분을 만들 때 핵심은요, 우리 얘기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방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더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모금학교 학생들이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숙인들 여행 보내주는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300만 원을 모아주면 노숙인들 여행 보내준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자, 얼마를 모았냐면 3만 원 모았습니다. 3만 원. 자,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이라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감사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서울역 상인들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상인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모금 좀 배웠다는 놈들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니네가 3만 원밖에 못 모으지. 이렇게 요청했으면 우리 상인회 차원에서 300만 원 모아주려고 했어, 바보들아라고 한 명분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서울역 상인들한테 노숙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 농담입니다. 귀찮은 존재죠. 내가 가게 문 열려고 갔더니 우리 가게 문에다가 오줌 싸놨어. 내가 가게 문 열려고 갔더니 우리 가게 앞에서 자고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을 여행 보내주자고 이렇게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숙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자, 그 상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300만 원이 다 모여서 이 여행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이 노숙인 분들을 한 달 동안 여기 없어요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상인회 차원에서 300만 원 모아주려고 했어요. 바보들아라고 한 명분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돈 낼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이 차이를 간과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니까 제발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구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부자 아이덴티티라는 건데요. 아까 그 목욕 서비스를 후원하시는 분한테 이런 감투를 하나 씌워준 겁니다. 예전에 박원순 상임사가 제일 잘했었던 거는 후원자들 감투 씌워주는 걸 되게 잘해줬었어요. 이름 붙여주고 이런 것들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월 3만 원짜리 기부자라고 불리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행복기금 설립자라고 불리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후자가 훨씬 더 좋으시겠죠. 자, 이렇게 명함도 파드립니다. 월 3만 원씩 내시는 분이니까 100매짜리 만 원짜리 하나 파드려. 자, 그러면 자기 명함도 많은데 이 명함 들고 다닐까요? 이 후원자가?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들고 다녀요. 언제? 동창회 날. 동창회 날 자기 명함 사이에 이 명함을 하나 껴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 그리고 흘려. 그럼 친구들이 주워 주다가 깨끗한 기금 설립자 야 이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뒷목에 힘을 빡 주고 아 그거 내가 우리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 좀 돕고 있는데 뭐 설립자인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우리가 좋은 우리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폼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슨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남자가 여성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싶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선생님 친구 중에 월드비전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해 줄까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3세계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주 훌륭한 친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복지관에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지관에 관장하고 친구인가? 왜 거기에 후원하지? 그런 게 바로 아이덴티티의 차이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복지사 한 분이 저한테 막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월드비전 실무자면 이런 거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사님. 근데 저희 복지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런 거 만들래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월드비전에, 아니 세계비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후원하면 1,000만 원짜리 후원자가 처음 찾아온 걸까요? 월드비전에, 세계비전에, 아 이거 녹화로 좀 위험한데? 세계비전에 1,000만 원 후원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이 있겠죠, 대충. 자, 근데 우리 복지관에 어떤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가져왔어.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영웅. 1967년 설립일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기부자 만들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후원도 많이 받고 고액을 받는 단체보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체들이 훨씬 이런 아이덴티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훨씬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가 안 만들고 있을 뿐. 그래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뭐 금액적으로 구분하셔도 되지만 이름도 하나 멋있게 지어주시고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이거 제가 보통 안 넣는 건데 어떤 강사님이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강사님이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강사님이 자기 강사비를 다 걸고 교육생 중에 자기를 설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강사비를 다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강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막 사람들이 60만 원 기부 받으려고 막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었어요. 강사님 지금 6시간 동안 떠들고 계신데 목 많이 타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 많이 탄다 침도 안 나고 죽겠다라고 했더니 물은 안 떠다 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생활시설에서 왔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텁텁한 느낌을 24시간 갖고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시설에서 어르신들 침 좀 나오시라고 사탕을 하나씩 사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자식이라면 부끄러워서 못 드릴 불량식품 같은 사탕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사님이 만약에 60만 원 후원하시면 자식으로서도 떳떳한 메이커 있는 사탕 올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원 후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부하진 않지만 강사님은 그렇게 기부하셨어요. 제가 그 강사님 잘 아는데
노숙인에 절대 후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뭐 사업 잘해보려다가 사업 망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 왜 도와줘? 노인 절대로 후원 안 하세요. 그 사람들 젊었을 때 자기가 놀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후원해? 그 사람은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강사님 목 많이 타시죠?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노인이라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하고 이 사람들을 보는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거기다 후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약장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안병동에 갔다 왔는데 암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에 앉아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교수가 나름 논리적이다라고 요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약탕기 하나와 한방대백과를 하나 받아왔다라고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약장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저거 나도 그런데. 저도 이 영상 보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 그렇거든요. 저도 아침에 잘 눈 안 떠지고 막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마르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얘기가 저는 솔직히 명분할 때 우리 얘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한테 가입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100%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 문제에 관심 없지만 요청자가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서 마침 그때 요청받아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노숙인 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노숙인 문제에 관심 없지만 내 종교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걸린 거예요. 명분을 만드실 때는요. 상대방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을 타보시면요. 물건을 잘 파시는 아저씨가 있고 못 파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하수구 뚫는 걸 가져오셨더라도 못 파시는 아저씨는 이렇게 팔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 제품부터 얘기해요. 어머니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하수구 뚫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신소재로 만든 개발한 신소재로 만든 이거고요. 막 블라블라블라 설명해요. 그 사람은 못 팔아요. 잘 파는 아저씨는요.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경험해 봄직한 얘기로 시작해요. 어머니들 아침에 애들 빨리 씻겨서 학교 보내야 하는데 하수구 막혀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이거 한번 넣었다가 빼시면 바로 뚫립니다. 라고 그 사람이 한번 경험해 봄직한 얘기로 하는 겁니다. 명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얘기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2002년도 금연광고 캠페인이었어요. 이 광고를 했더니 성인들의 흡연율은 좀 낮아지더래요. 근데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오히려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모금학교 강사님 중에 이런 공익광고 만드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의뢰를 하신 거예요. 청소년들 흡연율을 좀 낮추고 싶은데 광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한 일주일을 고민한 거예요. 폐암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끝나? 애들 피부에 관심 많으니까 피부암으로 한번 해볼까? 갑상선암으로 해볼까? 막 이런 암들만 막 고민하면서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와서 청소년 30명을 모아놓고 FGI를 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니네 담배 피면 폐암 걸려서 죽는데 그래도 필래?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차피 한 50 넘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멋있게 피다 죽을래요가 애들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래서 애들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담배 피워서 죽는 거는 안 두려운데요. 이건 좀 걱정돼요. 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두려워하는 건요. 죽음이 아니라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나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할까봐 그건 좀 걱정돼요. 내 여자친구가 제 이가 누렇다고 할까봐 그건 좀 염려돼요. 청소년들한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루키즘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만든 광고가 이겁니다. 이걸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 저는 이게 바로 명분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서 강의 아마 들어보시면 결론은 그걸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우리한테 돈 낼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후원 잘 받는 애는요. 제안서를 2개 써요. 어떤 제안서를 쓰냐면 첫 번째 제안서는 그 사회공헌 담당자하고 만나기 위한 제안서. 써서 한번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만나기 위한 제안서.
두 번째는 찾아가서 우리 거를 설명하지 않고요. 질문만 하고 와요. 계속. 평소 임원분들 자원봉사는 뭘로 하세요? 후원은 어떤 쪽에 관심 있으세요? 계속 물어본 다음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그 제안서에 써서 다시 제안해요. 자, 내가 후원 담당자인데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써서 제안서가 들어왔어. 그걸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안이나 요청할 때 핵심은 사실은 우리한테 돈 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고요. 그게 만약에 여건상 안 되시면 역할극이라는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제안서로 이마트 대표님한테 찾아갈 건데 한 300만 원 정도 요청할 건데 한번 이마트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줘. 너 같으면 내 거 같아? 뭐 누구랑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명분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얘기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라.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짜로 듣고 싶은 그 사람 얘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역할극을 통해서. 이게 저는 명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금도 많이 하면서 모금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보면서 모금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내가 왜 그동안 안 됐는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로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왜 우리를 안 만나줄까요? 자, 땡땡복지관 후원 담당자인데요. 다음 주쯤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하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왜 안 만나줄까요? 뭐하러 오는지 뻔하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목적의식을 갖고 연락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아까 처음에 봤었던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사소한 얘기가 없이 그냥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회공헌 담당자들하고 그 비영리 단체들을 소개시켜 주면 얘네들이 30분 동안 시간을 주면 30분 동안 우리 얘기만 하고 와. 계속 어, 계속 우리가 제안 30페이지 준비했으면 30페이지 다 얘기하고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20분 정도는 진짜 사소한 얘기 하고요. 마지막은 질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 간 걸 얘기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제안서가 제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7, 8%밖에 영향을 못 끼친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나 요청할 때 분위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솔루션을 갖고 간 듯한 컨설턴트처럼 우리 얘기를 너무 늘어놓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회공헌 담당자들하고 약간 소프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회공헌 담당자들하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 게 취미거든요. 왜냐면 저는 후원받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만나줘요. 아무튼 그렇고 자 2시간 만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모금 아이디어 강의를 받고 다른 분들이 강의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맨날 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이 성공했다. 그거 어떻게 빼길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 기부 팔찌가 뭐 대박 났다. 이거 어떻게 빼길지 고민해봐라. 맨날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선생님네 단체에서 모자뜨기 캠페인을 처음 했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대박 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 이게 성공 사례들은 맞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모금 아이디어를 설계할 때 뭐가 중요한지 이거 얘기했죠. 김정우 이사님이. 경마장.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사례를 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희 학생들인데요. 강사들이 항상 이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금 아이디어 할 때.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갖다 빼겨라. 이 얘기 맨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학생들이 그대로 빼겼어요. 이게 무슨 아이디어냐면 유니세프에서 낙엽을 주워다가 유니세프를 후원해 주세요 하고 바닥에 뿌려놨더니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거기다 후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인가에 최고로 유행했었던 모금 아이디어예요. 왜 유명했냐면 500파운드 낙엽 주워가지고 글자 찍는 거라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500파운드만 투자했는데 190만 파운드가 모여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모금 아이디어라고 소개됐었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일단 낙엽에다 글씨 써가지고요. 지하철역에다 뿌려놨어요. 얼마 모금했냐면 빵원. 이게 왜인가가 왜 중요합니다. 왜 빵원이 됐을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얘네가 무시한 거는 타겟의 차이를 무시했어요.
자, 코크네들은요. 미국에 사는 코크네들은, 영국에 사는 코크네들은 이런 낙엽을 주워보고도 전화해가지고 후원하는 애들이더라는 거예요. 후원 마인드가 우선 달라요. 자, 어떤 캠페인이 있었냐면 공원 한가운데에 유모차가 있어. 근데 애가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아 엄마 어디 갔어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애는 없고 이렇게 배고픔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 주세요. 유니세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후원하는 애들이에요. 코큰 애들은. 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공원에 그런 유모차가 있으면 그 유모차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바퀴만 남겠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자, 우선 기부 마인드가 다른 걸 착각했고요. 두 번째로, 자, 유니세프 하면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좋은 일 하는 데고 어떤 일 하는지 명확하죠. 근데 저희 학생들이 도와준 단체는 지구촌 동포연대. 동포, 아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좀 위험하지만 왠지 동포 내가 낸 후원금으로 왠지 땅굴 팔 것 같고 북쪽으로 삐라 뿌릴 것 같고 신뢰도가 전혀 없는,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체를 위해서 낙엽을 찍어서 뿌려놨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후원한다? 어려운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얘네는 요청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요청 배우실 건데요. 요청에서 진짜 요청하고 가짜 요청이라는 게 있는데, 가짜 요청은 뭐냐면 제가 콘서트장에서 모금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연예인 콘서트장에다 모금함 설치해놓고 장애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하고 장애인 친구들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금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선희 대표님 밑에서 일할 때, 이선희 대표 아시죠? 여자 그 대표님. 이선희 대표님이 이제 옆에 있을 때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월급 받으려면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를 쳤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하고 장애인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1,000원도 안 냈어요. 그거는 가짜 요청입니다. 진짜 요청은요.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오늘 공연 보러 오셨어요? 오늘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하고 장애인 친구들 돕는 캠페인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후원하시겠어요? 라고 선택의 공을 이 사람한테 넘기는 게 진짜 요청입니다. 자, 얘네들도요. 길거리에서 요청하려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구촌 동포연대를 후원해주세요 라고 막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단체 문자 같이 누구한테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원 모은 거예요. 얘네들은. 바보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베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2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이 아이템이 왜 성공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디어가 왜 성공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기부 팔찌가 한번 대박 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기부 팔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팔찌의 본질은 뭐죠? 팔찌는 뭔가요? 패션, 장신구예요. 근데 기부라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고무밴드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안 된 거예요. 그나마 된 거는 유명 인사가 찼을 때나 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찼을 때나. 팔찌의 본질은 뭐냐면 예뻐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공한 기부 팔찌는요. 그냥 팔찌로서도 되게 예쁜 거였어요. 예뻐서 사고 싶은 그 팔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부라는 의미가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냥 기부 좋은 팔찌니까 안 예뻐도 사람들이 사겠지? 아닌 거예요. 세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 그게 왜 성공했을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베끼기 전에. 경마장 선생님 왜 성공했을까요? 예. 예. 맨 뒤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모자뜨기 아세요? 그 왜 성공했을까요? 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관심병자 환자들도 이걸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약간 시선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같으면 이 세이브 더 칠드런 모자뜨기 캠페인 키트를 하나 사서 지하철역에서 뜨고 있었을 것 같아. 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고 있는 모자뜨기나 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벤치마킹한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걔네는 어르신들 카네이션 만들어주기 키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제가 사서 한번 가봤는데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 집에 가가지고 이 키트를 갖다가 꽃하고 리본하고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냥 단체에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5,000원 주고 사서 이거 붙여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만든다는 시스템은 똑같이 벤치마킹 한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죠. 난 오래 하면서 이걸 막 보여주고 싶은데 세이브 더 칠드런 나 모자뜨기 하고 있어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자, 그게 왜 성공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분야 거 아이디어를 빼기지 마라. 뭐냐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빼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의 재료로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DIY라는 방식으로 이케아가 처음에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구 업체에서 따라하면 거기도 대박이 날까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이케아 방식처럼 나만의 재료로 나만의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만든다면 햄버거 분야에서는 거기서는 대박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거는요, 이미 비영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해봤자 따라쟁이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할 거는 영리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주로 지갑을 여는 순간들의 홈쇼핑이나,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홈쇼핑 거를 많이 벤치마킹 하더라고요. 감사 선물 뭐 몇 개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시간 제한도 막 짜각짜각 두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로 지갑을 여는 순간들. 그래서 모금가들은 비영리 행사 말고 영리에서 진짜 화려하게 하고 있는 뭐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가보셔서 후원의 밤을 하더라도 그걸 벤치마킹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영리 거는 이제 그만 따라하시고. 그래서 빼기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질문. 자, 잘생긴 사람, 평범한 사람, 오징어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연애 스킬이 제일 좋을까요? 누가 연애를 제일 잘할까요? 아,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오징어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정우성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2시간 정도 정우성 얼굴을 보다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집에 가자고 얘기하려고 남자친구 쪽을 봤더니 웬 오징어 한 마리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못생긴 애들, 저 같은 애들을 이제 오징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평범한 사람, 오징어. 자, 이 세 명 중에 누가 스킬이 좋을까요? 오징어. 선생님, 왜 우리 같은 잠깐만. 왜 왜 우리 같은 오징어는 연애를 잘할까요? 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 같은 오징어들은 상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킬이 엄청나요. 매너 좋으시죠? 유머 돈도 잘 쓰시고 유머 감각 있으시고. 자, 뭐냐면 얘네들은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도 후원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유니세프, 세브 더 칠드런, 기아 대책 이런 애들인 거고요. 이런 애들은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누구냐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애들 아세요? 사이비 종교들.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만나시죠? 제가 강남에 나가면 10번 나가면 5번을 만나요. 2번 나가면 1번을 만나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고민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방의 시골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제가 6년 전에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눈을 딱 보더니 눈빛이 참 선하신데 집안에 제사를 한번 지내보시면 집안이 잘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요. 관심 없어요 하고 도망갔어요. 3년 전에 만난 어떤 아가씨는 제가 고향집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서 있는데 이만한 스케치북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미술 치료를 전공하는 학생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성격 분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뻐서 따라간 것도 있지만 버스 시간을 이제 2시간 연장하고 맥도날드로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라 그런 거 알아요. 귀동냥으로 들은 거. 그 뭐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집 그릴 때 창문 안 그리면 폐쇄적인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창문도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30분을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막 해도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여자한테 딱 보여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지금 한 3년째 이걸 분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격은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를 한번 지내보면 집안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쁜 것도 좋지만 그냥 도망갔어요. 제가 저번 달에 만난 어떤 아가씨는 강남 사거리를 가고 있는데 혹시 교보문고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시는 길이면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린라이트인가 하면서 이쪽 가시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약간 그런 그린라이트를 느꼈나 봐. 한 20g 정도 걸었을 때 이 사람이 같이 걷는데 저한테 초록색 기운이 약간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한번 지내시면 집안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 2가지. 첫째,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하구나. 제사를 한번 지내볼까? 이런 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얘네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얘네가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앞에 10분이라도 세워놓을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얘네는 잘생겨서 사람들이 알아서 붙고요. 얘네는 엄청 노력을 하고요. 문제는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모금 아이디어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제가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기부하시면 상점 옆에다가 현판 붙여주는 것들 많이 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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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부한 사장님이야. 음식점 사장님이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이 현판을 붙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 또, 인정해 줄 때. 두 가지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건국대학교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봤을 때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안에 이런 맵을 만들어줘요. KU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데들. 그럼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야, 니네 어차피 문구점 갈 거면 여기 가. 니네 장학금 후원해주는 애들이야. 야, 니네 죽집 갈 거면 여기로 가. 니네 장학금 후원해주고 있는 데야. 이게 학생들에게도 어필이 되겠지만 이게 제안하러 갈 때 상점 주인들한테 이 페이지를 보여주면 아, 우리 잠재 고객들이 이걸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람 많이 들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내가 현판을 붙였더니 한 500만 원 내고 현판을 붙였더니 온 은하계를 통틀어서 이 현판을 붙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 누구누구 할까요? 붙인 놈하고 붙여준 놈하고 이 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약간 미친 애들이 지방에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후원 담당자가 자원봉사자 교육하는 애거든요. 근데 걔가 그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마지막에 저희 이런 업체들 옆에 기부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현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혹 들어가실 때 한 번씩 아는 척 한 번씩만 해주세요라고 마지막 요청을 드려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니까. 그냥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장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현판 있던데 뭐 기부 뭐 이런 거 하세요. 야 역시 진짜 대단하시다. 이 얘기 한마디씩만 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 후에 옆집 짜장면집 사장님 손목 잡고 데려오셨어요. 이 사람도 여기 이거 현판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얼마 이상 기부했는지 자기가 설명을 못 하겠어서 직접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현판을 그냥 붙이는 거는 그냥 우리 업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걸 붙였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 때 기분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이 사람들이 왜 안 해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해피빈 해보신 분, 해피빈에서 모금함 열어보신 분, 국장님 얼마 모아보셨어요? 80. 선생님 얼마 모으셨어요? 기부해 보셨어요? 해피빈 열어보셨어요? 해피빈 색깔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한 80만 원은 많이 모으신 거죠. 한 50만 원 정도 모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해피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을까요?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모금 아이디어예요. 자, 해피빈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할까요? 자, 그 모금 페이지에 많이 들어오면 후원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금함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해피빈 모금함이 한 수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금함에 많이 들어올까요? 주위에 말리 안 읽고 맞습니다. 또 완전 대박나게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메인에 우리 모금함이 뜨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밑에 네이버 그 모금함 이렇게 띄워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뜨면 어떨까요?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 네이버 메인에 띄워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담당자? 해피빈 담당자예요. 자, 근데 그 해피빈 담당자한테 어떻게 하면 메인에 뜹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제가 5년 동안 강의하면서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한 명 만났어요. 자, 네이버 해피빈 메인에 뜨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후원이 많이 될 건데 띄워주는 애들은 해피빈 담당자야. 근데 걔네한테 어떻게 하면 해피빈 메인에 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몇백 명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띄워줄까요, 메인에?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은 랜덤으로 그냥 돌린다고 했어요. 카카오는. 자, 해피비는 어떻게 하면 메인에 띄워줄까요? 접속수가 많으면 그 시즌에 맞는 모금함을 주로 메인에 띄워준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4월 20일은 장애인 관련된 모금함들을 주로 메인에 오픈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담당자는 4월 20일 즈음에 캠페인을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4월 20일쯤 되면 그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는 해피빈이 잘 안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월 1일 날은 장애인의 근로 문제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담당자의 역량의 크기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금학교에 GS 홈쇼핑 사회공헌 담당자가 왔어요. 마지막에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제안서 이거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 기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질문 한 애가 있었고요. 요즘 사회공헌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애가 있었고요. 다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저가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저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제가 다음 달쯤에 한번 찾아뵙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점심시간이 편하세요? 오후가 편하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오후가 편하대요. 그래서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사람하고 커피도 하고요. 그 사람 소개해서 다른 사회공헌 담당자도 만나고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제가 지난주에 도시농업 옥상에 그 상추 키우는 애들 중에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서 GS 홈쇼핑하고 이제 연결해줘서 걔네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되기 전까지 요청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요. 복지관에 들어가서 음식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음식점 사장님한테 딱 들어가서 아 형님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행사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들 이거 엄청 소문 잘 내시잖아. 이거 음식 맛있으면 이거 소문 대박 난다니까 형님 여기다 한번 좀 음식 좀 줘보세요라고 그 사람 이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저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고민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좀 넘어가고 어, 아 기니까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쉬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금 아이디어 기획하실 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설정하고요. 아이디어, 해결책.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 팀장님들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어제 고민해온 아이디어들 하나씩 얘기해봐. 아이디어를 항상 물어보시죠. 자, 문제를 설정하는 거하고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제 설정. 자, 세월호가 있었을 때,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문제 설정은 뭐였을까요? 세월호 사고의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경 해체를 답으로 냈을까요? 해경의 존재가 문제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해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위기 관리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걸 문제 설정을 했으면 아이디어는 뭐로 나왔을까요?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게 나왔을 거예요. 자, 문제만 제대로 설정할 수 있으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거리 모금이 안 되는 문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왜 거리 모금이 안 될까요? 불특정 다수화 태하기 때문에. 첫 번째. 또 있습니다. 또 거리 모금이 또 안 되는 이유.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의미죠. 관계없이 그냥 바로 요청하는 거. 자,
불특정 다수가 문제라고 설정했을 때 여기서 아이디어는 뭘로 나올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특정된 사람한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관계 있는 사람한테. 특정 사람. 자, 그래서 나온 모금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김종호 기사님이 만든 모금 아이디어인데요. 공연장 한 평 나눔이라는 거리 캠페인을 예전에 힘의원타를 위해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예인 콘서트장에다가 모금함을 설치해 놓고요. 여기 타겟은 여기에 오는 팬들이 타겟이었어요. 자, 불특정 다수면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니세프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지만 여기는 타겟이 누구죠? 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연예인들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징어 같은 제가 요청하면 대박 날까요? 누가 요청하면 대박 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가 요청하면 더 대박 나겠죠. 그래서 이 모금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가수가 공연 다 끝내고 앵콜곡 직전에 팬들한테 요청하는 게 마지막 핵심 성공 요소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청했냐면 김태원 씨가 군산에 온다고 해서 제가 김태원 씨를 찾아갔어요. 기획사에다 이제 제안서 넣어가지고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군산에서 이제 모금함을 설치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김태원 씨가 들어와서 저희 시소학은에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 앵콜곡 직전에 이거 저희 시소학은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멘트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어 하고 가서 공연 재밌게 보래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1시간 모금합니다. 공연 시작하기 전 30분, 끝나고 30분 모금하는데요. 그러면 모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정규 후원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요. 일시 후원은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시간 대비는 저희가 훨씬 더 높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태원 씨가 뭐라고 얘기할지 기대하면서 이제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김태원 씨가 공연을 딱 마치더니 자기가 갑자기 할 말이 있대. 그냥 앞으로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20분 동안 설명드리고 A4 반 페이지짜리로 이제 멘트까지 다 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말씀은 다 까먹으시고 그것도 잘 생각 안 난다는 듯이 머리 몇 번 극적이신 다음에 그 공연장 밖에 그 무슨 그 잔돈 통인가 바가지 있으니까 거기다 잔돈들 넣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욕하면서 이제 막 갔어요. 그래도 모금은 해야 하니까. 그날 얼마 모금됐냐면 정기 후원자 87명 그리고 일시 후원 192만 원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청은 진짜 바보처럼 했는데 그 사람 한마디가 대박을 낸 거예요. 자, 불특정 다수가 거리 모금의 문제다라고 설정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금 아이디어는 특정 다수하고 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리 모금의 문제는 뭐냐면요. 부끄러움이에요. 뭐냐면 1%라는 말은 뭐냐면요. 100명한테 요청하면 1명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10명을 모으고 싶으면 몇 명한테 요청하면 되나요? 1000명. 자, 100명 만들고 싶으면 10,000명을 만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거리 모금 나가봤더니 애들이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거는 거야. 어떤 캠페인을 했더니 가까이 가서 말을 못 해. 100명 만나야 1명 해주는데 애들이 30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요청자 얼굴에 가면을 씌워버렸어요. 어벤져스를 이겨라라는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가면을 씌워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면 어떤 애가 지나가면 애한테 만보기 하나 채워주고 나도 하나 차고 둘이 30초 동안 막 다리 떨어요. 그 꼬마가 많이 떨면 얘가 그 모금가를 뿅망치로 죽어라 때리는 거고요. 그 모금가가 많이 떨면 얘네 엄마가 와서 얼마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면을 안 씌워놨더니 이렇게 가다 말고 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가면을 씌워놨더니 지금 보이시죠 다리 지금 엄청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 잘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요청자의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가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문제 설정만 제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공연장 한 평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공연장에서 1시간 모금할 수 있는데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은 최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1시간 동안 뛰어봤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 100명 정도도 안 될 거예요. 100명에서 한 200, 15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5,000명 중에 그래도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핵심이 있어요.
남자한테 요청할 때는 누가 요청하는 게 좋나요? 여자한테는 남자. 저는 여자가 반응을 좀 더 잘해주셨어요. 여자. 그 중에 제가 모금 많이 해보다 보니까 30대 후반 여자 중후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자, 또 한 그룹이 저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여기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또 10대? 10대는 별로 돈 안 내더라고요. 나쁜 놈들. 아이들? 비슷해요. 아이와 함께 온 엄마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 이름으로 한번 후원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얘네들보다 더 많이 후원한 애들이 있어요. 남자야, 심지어. 누굴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요청했는데 얘네가 얘네보다 훨씬 저한테 후원 많이 해줬어요. 누굴까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온 남자친구 애들이 훨씬 후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4년 전 멘트라 좀 구릴 수가 있어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커플 같이 왔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보러 오셨어요? 라고 하고 인사를 드리자마자 남자친구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여자친구한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커플들은 그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남자친구 통장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후원하시겠어요? 라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여자친구는 자기 통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기 전에 이미 쓰고 있어. 남자애들은. 자, 5천 명을 그냥 무작위로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내가 100명밖에 못 만나면 이 100명을 어떻게 타겟팅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2단계 모금 아이디어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거리 모금 나갈 때 핵심은 뭐냐면 오징어들은 사무실에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못생긴 애들은. 그 네이버 뉴스 보셨어요? 어떤 단체가 모델같이 생긴 남녀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모금시킨 다음에 그거의 일부를 이제 페이로 줬는데 이게 모금 윤리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가 한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역시 거리 모금은 외모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통 여자분들한테 걸려가지고 많이 후원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즈 언제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모금 아이디어에 대한 핵심 얘기입니다. 프로포즈는 언제 하는 걸까요? 결혼하셨어요? 언제 하는 걸까요? 프로포즈. 결혼하셨어요? 역시 제가 아까 그 오 선생님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포즈의 타이밍은 상대방한테 야 나랑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받을 확률이 90% 이상일 때 맞나요? 자, 오케이 받을 확률이 10%도 안 되는데 결혼하자고 하는 모금 방법이 있어요. 뭐죠? 에? 에. 그게 모금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도 안 됐는데 결혼하자라고 막 따라다니는 모금 방법이 있어요. 예. 거리 모금. 거리 모금은 길거리 헌팅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한테 이렇게 손목 잡고 나랑 결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좀 잘 되는 애들이 있죠. 누구? 길거리 헌팅이 우리보다 잘 되는 애들이 누구죠? 원빈, 현빈 이런 애들은 잘 되는. 그러니까 세계비전이나 기아대책 얘네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오징어가 하면 어떻게 되죠? 뺨 맞죠, 뺨 맞아. 자, 그래서 제가 모금 처음 배울 때 배운 게 이겁니다. 이게 마케팅에서도 있었던 건데 요것만 이해해도 너는 모금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철석같이 믿고 이것만 엄청 팠습니다. 뭐냐면 기부자가 우리 단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단체를 처음 알게 된 상황.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소식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소식지를 받다가 일시후원 한번 해봤을 때, 일시후원 하다가 정기후원 했을 때, 정기후원 하다가 증액했을 때, 증액했다가 친구 한 명 데려왔을 때, 친구 한 명 데려오다가 중고액 냈을 때, 중고액 내다가 우리 이사가 되고, 이사된 사람이 나중에 유산기부까지. 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유산기부를 내는 순간까지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모금 아이디어의 초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화 모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2단계 모금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데이터 모을 수 있을까요? 전화 모금이라도 할 수 있게. 보통 어떻게 데이터 모으죠? 모금들 하고 계신가요? 네. 어? 명함 정리하죠. 이사장님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명함들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 이사장님의 역할은 원래 외부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명함 모아오시는 역할인 거예요. 자, 직원들 명함도 한번 모아보고요. 명함 모으는 거. 또 아웃백에서는 명함 어떻게 모으나요? 어, 명함 넣고 가시면 뭐 추첨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행사 때도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는 단체는 어떤 거 하냐면 내부 캠페인으로 점심 먹고 직원들이 지역사회 이렇게 상인들 돌아다니면서 두세 명 명함 교환하고 오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 상점하시는 분들 명함이나 연락처 받아오는 캠페인 하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부녀회, 조기축구회, 안경사협회 이런 데 지역 자원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2단계가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자, 데이터를 모았어. 그러면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명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월 10,000원씩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소식지를 보내는 겁니다. 소식지. 우리한테 연락처를 준 사람들한테 소식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소식지를 열어보나요? 안 열어보나요? 왜 안 열어보나요? 선생님 단체 소식지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특이하신데? 선생님 열어보세요. 그러세요? 여기 좋으신 분들이구나. 선생님 열어보세요. 선생님 단체 소식지. NGO에서 오는 소식지를 사람들이 왜 안 열어볼까요? 2단계에서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박원순 상임사가 있을 때 희망제작소도 12%였어요. 오픈율이. 100명한테 보내면 88명이 읽어보는 거예요. 아니. 12명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어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2단계 모금 아이디어입니다. 왜 안 열어볼까요, 사람들이? 소식지. 없죠. 응. 응. 안 열어보시는 분께 여쭤보면 왜 안 열어볼까요? 바로 정답이 다 나옵니다. 안 열어봐도 무슨 내용이 왔을지 눈에 선이 그려지죠. 뭐 어르신들하고 어디 나들이 갔다 왔다고 사진 몇 장 붙여놨겠지. 그리고 한글 교실 해야 한다고 뭐 돈 좀 후원해달라고 계좌번호 밑에 붙여놨겠지. 뻔하죠. 외국에서는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담당자 개인 이름으로 바꿨을 때 오픈율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 이런 실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카피도 한번 바꿔보고요. 저도 NGO에서 오는 거하고 보험회사에서 오는 건 절대로 안 열어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열어보는 보험회사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은 어떻게 보내냐면 그 사람은 요즘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보낼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보내시는데 로또를 100장씩 사세요. 그리고 거기 뉴스레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그 로또 번호 100개를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만약에 이 번호로 1등 혹은 2등이 당첨되면 이걸 열어보신 분들하고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어떻게 잘 쓰냐면 저도 해피빈 교육 갔을 때 배운 건데 후기 남길 때 저희 복지관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쓰지 말래요. 담당자 개인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대요. 후원자들은. 제가 여기 후원 담당자로 처음 와서 온라인 모금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몇 명이나 될까 되게 걱정스럽게 많이 올려봤는데 이렇게 막 뭐 몇백 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막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남겼을 때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느낀대요. 그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하고 있는 이런 갈등을 그 사랑과 전쟁처럼 진짜 다음 편이 궁금할 정도로 진짜 잘 써놨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그 사람 밑에 있는 상품도 읽게 되고 원래 제 보험은 무조건 저 이모가 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서 하나는 그걸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따로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차 마실 정도로 친해졌고 그런 아이디어를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카페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댓글이 6,000개가 달렸어요. 이번 주에는 이 번호로 한번 사보세요 라고 그런 번호도 추천해 주는 놈도 있고요. 행운을 기원합니다 막 이런 놈들도 있어요. 막 미친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 거는 그만큼 다 열어본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열어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2단계 모금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떤 단체는 이런 단체도 있어요. 군산 시민연대라고 제 7년째 후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걔네는 이거 죄송한데 편지지를 이렇게 보내요. 편지 봉투에다가 소식지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 편지 봉투 대가리를 잘라서 내용물은 안 보고 버리고
이 편지 봉투는 영수증 모으는 용도로 이렇게 써요.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친하거든요. 거기 총장님하고. 그래서 가서 직접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총장님 이거 오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잘라가지고 이거 내용물 버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삐지셨는지 진짜 안 보내시는 거야. 안 보내시다가 11월 달쯤에 편지 봉투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씨 내가 보내지 말라니까 까먹으셨나 하면서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잘라서 딱 꺼내는데 편지를 이렇게 열었을 때가 아니라 편지를 꺼냈을 때 이 옆면에 제일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은 올해 회원상 후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일 큰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회비가 한 번도 안 밀려서 올해 회원상인가? 라고 해서 딱 펴서 읽어봤더니 정기총회 오라는 얘기였어요. 거기서 올해 회원상도 뽑으니까 너도 와서 후보가 되든지 투표를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대가리 잘라서 내용물 버렸을 텐데 어떻게 하면 펴서 한번 내용물 읽어보게 할 수 있을까를 안에서 아이디어를 짠 거겠죠. 자, 우리 메시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한번 오프라인 행사에 한번 초대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친구한테 쓰는 것보다 더 재밌게 잘 썼어요. 얘네 글을 되게 웃기게 쓰더라고요. 공지사항도 이런 식으로 막 쓰더라고요. 아무튼 희망제작소에서는 이런 거 했었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상임이사 있을 때 원순 씨의 김치찌개 데이라는 걸 했었어요. 대부분 희망제작소보다는 이제 박원순을 좋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박원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원순 씨가 이제 직접 앞치마 메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그걸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모임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날 온 사람들은 희망제작소 이제 가입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막 인기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라 이게 맛있어서 그런 줄 알고 행사 끝나고 한번 먹어봤는데 뭐라고 할까 그 맛이 국장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안 계실 때 오셨었나? 마치 어항물 뭐 거의 그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맛있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 박원순 상임이사가 떠났을 때 이거를 없앴을까요? 담당자들이 원순 씨의 김치찌개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없앴을까요? 안 없앴어요. 후원 땡땡땡님의 김치찌개 데이를 만들어줬어요. 후원자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김치찌개 데이를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인들을 그 김치찌개 데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를 자기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요청할 때요. 모금 실무자가 요청하는 거하고요. 여기에 이미 후원하는 사람이 자기 지인들한테 소개하는 거는 말의 파워부터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어떤 복지관은 명예관장 같은 것도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어떤 뭐 고액기부나 이런 거 하신 분들한테 명예관장님도 시켜드리고 막 직원들 교육도 그분이 막 하시고 그러니까 충성도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한번 오프라인 초대해 볼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단계 오프라인에 온 사람들한테 정기원 바로 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시후원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기부의 경매는 무조건 넣습니다. 자기 물건 하나씩 꼭 가져오라고 해서요. 앞에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거를 자기가 경매가를 이렇게 붙여서 직접 팔아요. 그러면 30명만 모여도 한 60만 원은 모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1시간 동안 하는데 뭐 어떤 스님은 그 맥가이버 칼 가져오셔서 8,000원짜리였는데 32,000원에 파신 분도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산 계기와 막 이런 걸 막 설명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는 행사할 때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요.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가져오라고 해서요. 중간에 쉴 때 다 10,000원짜리 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또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도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숫자를 부르는 겁니다. 7 없으면 다 탈락. 모금함에 넣어. 2 없으면 다 탈락. 다 넣어. 그럼 최후의 1인한테 한 10만 원어치 상품 하나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 내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0만 원을 빨리 쓰고요. 어떻게 썼다라고 빨리 보고하면 사람들이 충성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아, 기부했을 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거가 막 바로 느껴져요.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이제 정기 후원을 요청하는 거고 정기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증액을 할 수 있을까? 증액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구 한 명 더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 친구 한 명 데려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고액 기부 요청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각 타겟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금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후원 약정해놓고 출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타겟으로 어떤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리회사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게임 회사도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옛날에 게임 가입해서 게임하다가 지금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부활의 두루마리 뭐 이런 것들도 막 보내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뭐 3년 전에 만났던 인연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다시 접속해 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자세한 건 제가 제 자료에 담아놨으니까 거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모금 캠페인을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마케팅하고 브랜딩 얘기를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한 3시간짜리 강의 자료인데 정확하게 15분으로 제가 압축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날림이긴 한데, 자, 마케팅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마케팅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브랜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가 딱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자, 이 유명한 사례인데 여러분들 락스 사러 갈 때 무슨 락스 사러 간다고 하시죠? 유한락스. 유한락스라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 된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근데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를 한번 예전에 누가 질문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글 교실 되게 많고요. 협동조합 되게 많은데 우리만의 차별화된 메시지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여기 협동조합에 대해서 모를 때 내가 출자금을 내고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걸 모든 협동조합이 다 그런 건가요? 의료 협동조합만. 그러면 저는 여기를 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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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런 강점이 있다면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계속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근데 명확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과잉진료를 하야 됩니다. 아무튼 자, 메시지를 하나 딱 정해서 남들과 다른, 우리와 같은 유형에 있는 단체들과 다른 메시지를 정해서 그 메시지를 2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리 사례가 있어서 제가 몇 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혹시 가보신 분? 제주도에 있는 해녀의 집이라는 곳 있거든요. 여기 가보신 분? 여기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가시는데. 여기 되게 비싸죠? 이 집 맞으세요? 이 집 가신 거 맞으세요? 여기 해녀의 집? 예, 몇 군데 있어요. 자, 여기는 여기 이 해녀의 집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차별화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주문하면 재료를 직접 캐서 서빙해 드립니다가 여기 메시지예요. 근데 얘네 주문하면 어떻게 해오냐면 여기 전복 한 접시요 그러면 할머니가 해녀복 입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캐와 직접 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만큼 해가지고 서울보다 훨씬 비싸게 받더라고요. 여기 메시지는 다른 전복집들도 많지만 우리는 주문하는 즉시 캐옵니다라는 메시지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할머니가 전복 파실 때도 해녀복을 입고 파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걸 입고 파는 것과 벗고 파는 거는 매출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문하는 방식부터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재료를 캐다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주도에 한 달 있을 때가 있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 이거 진짜로 캐오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것도 잠깐 꺼주세요. 기자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실은 그 막내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놓고 오신대요. 정해진 지점에 놓고 오신대요. 어쩐지 할머니가 약간 무릎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전복을 바로 캐오시는 거예요. 자, 메시지가 우리는 살아있는 거를 캐옵니다라는 거였고 주문 받을 때부터 물건을 팔 때까지 계속 그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뚝배기집 되게 많은데 우리는 제주도에서 직접 배송받은 재료로만 만듭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단체예요. 여기는 근데 신발장에다가 이걸 화물표로 계속 붙여놔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럴까요? 음,
우리는 이렇게 진짜 화물을 받고 있습니다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차별화된 메시지를 잡았으면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담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사랑마을이라는 생활시설에서 일할 때 여자 직원이 150명이었어요. 생활시설이라. 남자 직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직원들끼리 외로우니까 토요일마다 술을 마셨는데,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술을 마셨는데, 치킨을 딱 열면 닭다리가 딱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제일 어르신들이 드시게 이렇게 먼저 드리고 저희는 이제 술 막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다 더 어린 막내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얘가 갑자기 치킨을 열자마자 닭다리를 하나 딱 집더니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나는 개념 없으니까 하면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뺨을 때렸어야 하는데 너무 놀래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먹을 때도 또 다음에 먹을 때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40대 물리치과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같이 술을 먹는데 그때도 나는 개념 없으니까 하면서 닭다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리치과 선생님이 집에 그 기숙사에 오셔서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닭다리가 2개인데 왜 하나는 제일 어르신이 먹고 하나는 제일 막내가 먹나요? 무슨 전통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10명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는 걔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나는 개념 없으니까 이거를 2년 동안 봐왔더니 어느새 치킨을 열면 하나는 어르신을 드리고 하나는 얘를 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게 머리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복지나 이런 쪽은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사실 노인복지관, 뭐 청소년복지관 외부에서 보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전에 외국어 공부시켜서 보내드리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프로그램 좀 가시라고 했더니, 야 그거 어려운 노인네들 가는 거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생활시설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천사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좋은 사람이지만 내 딸은 주고 싶지 않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 머릿속에 복지하면 생각나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른 메시지로 잡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노래를 하나 불러라 해서 그래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그냥 해봐라.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다 따라 부르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제가 되게 잘 부르지만 못 부르는 척 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써연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마고 국민연료 써연료. 맞아요. 네, 좀 잘 못 부르는 척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다 따라 부르셨죠? 제가 이거 운전할 때 7년 전에 맨날 듣던 CM송이거든요. 제가 운전 지금 안 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홍보가 엄청 잘 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 때 주문을 이렇게 할까요? 이모 여기 돼지갈비 2인분 하고요. 연료는 써연료로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모가 실수로 써연료가 아니라 무연료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이모한테 막 화내면서 이모 나는 써연료밖에 안 쓴다니까 이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하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복지관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하고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가져가서 널리 알려진 거하고요. 우리 단체를 이용하는 거하고는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홍보에 있어서 브로셔 많이 나눠준 게 홍보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영리 거라서 좀 너무 죄송합니다. 비영리 쪽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모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제 카메라인데요. 이게 사진을 찍었더니 끝에가 어둡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불량품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리콜을 해주겠다라고 이걸 산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끝에 흐리게 나오는 게 우리가 로모 카메라를 쓰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야, 증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반납해? 우리 이거 그냥 쓸래? 라고 해서 요즘 핸드폰 보면 로모 효과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해진 효과입니다. 자, 불량품이지만 사람들한테는 사랑 마크가 아예 찍힌 거죠. 자, 요거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스타텍? 요거 요즘에 인터넷에서 살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알아봤는데 한 5, 6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임도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얘네들 쓰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 모임도 항상 가봅니다. 이 모임 한번 가봤거든요. 이런 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어떤 데 많이 다니냐면
보험회사 교육할 때 항상 따라다니고요. 잘 파는 사람들 항상 따라다녀요. 사이비 종교도 한번 가봤고요. 다단계도 몇 번 가봤고요. 여기 모임도 가봤어요. 왜 이렇게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있는지. 얘네들은 옷 살 때 이런 옷 삽니다. 이거 여기 주머니 있는 옷. 그리고 이걸 넣고 다녀요. 왜일까요? 요거 스타텍 특징이 이거거든. 제가 모임을 따라갔더니 근처 지하철역에 갔더니 이런 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아는 척은 안 하고 이렇게 가슴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종족을 이렇게 서로 확인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모임 장소에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 아세요? 스타텍 닫을 때 특유의 소리 나는 거? 이걸 치면서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했어요. 모임을. 미친놈들이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서 카톡도 안 되고 AS도 안 돼서 자기들끼리 모금해가지고 일본에서 기술자 섭외해가지고 AS를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를 비싸게 사는 애들이 있고 아직도 이걸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진짜로 사양에 빠진 거죠. 자, 이 BMW 사례. 여러분들이 아시는 BMW는 아시안 스펙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근데 원래 도이칠란드식 BMW는요.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되게 조금 약간 굉음이 나고 오리지널 BMW는 예를 들면 100km가 넘으면 굉음이 나고 차가 막 떨려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이걸 좋아하냐면 얘네는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행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전석을 조종석이라고 부르고요. 조수석을 부조종사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친구랑 타고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친구랑 타고 가다 100km가 넘으면 차가 막 시끄럽고 떨려. 그럼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차 몇 년식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갓길로 씁니다. 내려, 꺼져. 넌 내 부조종사가 될 자격이 없어. 방금 이륙하려고 했잖아. 너 때문에 다시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미친놈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약점이죠. 리콜해야 하는 거고요. 요즘에 써서는 안 되는 되게 불편한 핸드폰이고 불편한 차인데 매니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명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인복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인식으로 우리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금할 때. 이해는 들고 싶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SK2.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빚었더니 얼굴은 70대 쭈글쭈글하신데 효모가 효소 효과 때문에 손은 20대라고 광고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화장품도 SK2입니다. 유지태는 광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14일의 약속. 저는 이걸 쓴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14일의 약속은 언제 지켜지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SK2를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끊을까요? 3년 동안 14일의 약속은 끊으면 더 안 좋아질까 봐. 지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게 SK2일까 봐. 사실이 아니죠. 제가 어디 강의 갔는데 제 피부가 너무 안쓰럽다고 여기 앉으신 분이 샘플을 한번 줬는데 그걸 쓴 이후로 계속 SK2를 3년째 썼었거든요. 요즘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못 끊겠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진실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SK2가 그나마 내 피부를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3년 동안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야 할 거는요. 외부 시선에서 우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금하실 때 특히 우리 아이디어 특히 이런 거 만드셨을 때 특히 포스터 만드셨을 때 외부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 포스터를 봤을 때 진짜 오고 싶은 포스터일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관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기관은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복지관 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표가 2천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못 모았어. 좋은 아이디어, 모금 아이디어 좀 줘.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부장님 죄송한데 혹시 이 2천만 원이 부장님 어머니 치료비였어도 병원비였어도 못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못 모으셨다고 저를 찾아와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찾아오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하니까 웃으시면서 야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신에 혹시 뽀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사람 죽은 시신에 혹시 뽀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희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BK안이라고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TV에서 시체가 나오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역겨우시대요.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TV에서 누가 피 흘리고 막 시체만 나와도 막 토할 것 같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은 사람 시신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있더래요. 무슨 일인지 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 볼에다가 막 자기가 뽀뽀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모금 아이디어가 아니고 요청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체에다가 뽀뽀하는 것만큼 역겹고 어려운 일인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이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금가들이 이제 외우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선창하면 죄송합니다. 창피하시더라도. 자, 첫 번째입니다. 괜찮다, 내 돈 아니다. 네, 네. 선생님 그거 100만 원 받으셔서 선생님 바지 사시려고 하신 거 아니시죠? 어차피 우리 좋은 일 하려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괜찮다, 원래 어려운 일이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1%입니다. 2%, 3% 되면 잘 되는 거고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는 겁니다. 괜찮다, 안 때린다. 네, 모금하다가 뺨 맞은 사람 얘기 들어보신 분 없거든요. 저는 거절에 대한 다른 미학이 있거든요. 저만의 철학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연예기획사에다가 제안서를 되게 많이 넣는데 넣으면 얘네가 항상 거절해요. 그냥 거절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 하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음 또 제안했어요. 다음 했더니 팀장님한테 보고 안 돼. 세 번째 제안서 냈더니 팀장님한테 그러면 한번 보고는 해볼게요. 이랬고 또 안 된대요.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7번째 제안서를 또 보내다 보니까 얘가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결정 권한이 없는 매니저인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반년이 지나서야 자기가 매니저라 결정 권한이 없고 저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님 이메일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제안서 한번 보내보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안서 보냈더니 바로 하자고 해서 영상 4시간 찍고 연예인하고 같이 캠페인 했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가 쌓일수록 저는 부담이 없는데 얘 거절했던 애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쌓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요청하냐면 지난번에 그 휘성 콘서트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누굽니다 하면서 또 계속 전화해요. 7번째는 걔네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거절하셨을 때도 다음을 위해서 한 번 더 돌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때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아님 말고 네. 제가 많이 가보면 이 바보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바보들이냐면 명분서 쓰니라고 요청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명분서 저희 10주 동안 실습하는 팀이 있는데 명분서 글자 고치니라고 요청을 한 번도 못 해보는 애들이 있어요. 배운 대로 써보려고 완벽하게 써서 오케이 받으려고. 근데 저 좋은 건 뭐냐면요. 빨리 우리 수준에서 빨리 써보고 제안해보고 거절당하면 왜 거절당했는지 그 사람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오케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보고 아님 말고 정신으로 모금을 하시면 대박 나시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고 오늘 아까 약속드린 대로 자료랑 영상 그 다음에 서술식 자료는 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